언니가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너는 여기서 나가? 이 클럽은 이제 내 거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 순간 경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어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그 화려한 컨트리 클럽, 골프 코스가 펼쳐진 그곳에서 언니는 나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 우리는 자매였다. 적어도 혈연으로는? 하지만 그 혈연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는 건설 회사 사장으로 우리 집안은 강남의 부유한 가정이었다. 언니는 늘 야심이 컸다. 나보다 3살 많았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후계자로 키워졌다. 나는 그냥 조용한 아이였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사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장은 우리 둘을 동등하게 나눴다. 회사 지분 반씩, 그리고 그 컨트리 클럽 멤버십도. 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은아, 너는 사업에 관심 없잖아. 내가 다 관리할게.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조작했다. 변호사를 매수하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믿었다. 자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 언니가 모든 지분을 넘겨받았고 나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미안해, 지은아. 이게 최선이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 자유.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잃었다. 언니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가문의 막내딸은 더 이상 환영받지 않았다. 그 후로 3년.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주식 공부를 했다. 아버지의 유산 중 남은 약간의 돈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실패했다. 돈을 잃고 울었다. 하지만 울음은 사치였다. 살아야 해. 언니처럼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약하지 않아? 그냥 기다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언니의 소식을 SNS로 봤다. 화려한 파티, 새로운 남자친구, 그리고 그 컨트리 클럽에서의 사진. 그녀는 그곳을 자기 것처럼 과시했다. 실제로 클럽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웃었다. 쓰게. 내 심리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왜 나를? 왜 자매가? 하지만 분노는 피로로 변했다. 임시야. 차마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봤다. 비슷한 사례. 동생을 속여 유산을 독차지한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며 자살했다. 그 기사가 나를 흔들었다. 임시가 아니야? 이건 영원히 깨달았다. 임시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다. 언니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그림자처럼. 그 생각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관찰했다. 언니의 일상을. 언니는 똑똑했다. 단순한 복수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했다. 클럽 멤버들과의 네트워킹으로 사업을 키웠다. 나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클럽의 재무 상태를 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온라인 포럼에서 정보를 모았다. 클럽은 적자였다.
언니가 지분을 샀지만 운영비가 부담이었다. 여기서 시작하자 나는 주식을 사들였다. 소액으로 여러 계좌로 나눠.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6개월 걸렸다. 마침내 클럽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대리인을 통해. 그날 클럽에 갔다. 언니의 생일 파티였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멤버십 카드가 아직 유효했다. 들어가자 언니가 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너 여기 왜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생일 축하하러. 하지만 그녀는 화를 냈다. 나가. 이 클럽은 내 거야. 경비 불러. 경비가 왔다. 언니가 지시했다. 이 사람 쫓아내. 하지만 경비는 나를 봤다.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언니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내 복수의 첫 장이 열렸다. 나는 그 후로도 기다렸다. 언니를 바로 무너뜨리지 않았다. 대신 클럽의 운영에 개입했다.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서 언니의 제안을 반대했다. 그녀의 사업 파트너들을 설득했다. 이 수민 씨의 계획은 위험해요. 안정적인 투자를 합시다. 언니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불러 물었다. 너 무슨 짓이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살아. 하지만 내 마음속엔 폭풍이 일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한 만큼. 복수는 고통이었다. 매일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도두했다. 한 번은 클럽을 팔아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임시가 아니야? 끝내야 해.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언니는 반격했다. 내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비웃으며 소문 퍼뜨렸다. 지은이는 실패자야.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봐, 언니. 내가 만든 괴물이야? 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클럽 멤버들에게 나를 헐뜯었다. 내 동생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클럽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해.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클럽의 이사회에 내 사람을 심었다. 변호사 한 명, 그는 내 지분을 대변했다. 회의에서 언니의 제안을 막았다. 운영비 절감. 그건 회원 불만을 초래할 거예요. 언니는 화가 났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자매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눈.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언니가 웃는 사진을 봤다. 그 웃음 뒤에 공포가 있기를. 심리가 뒤틀렸다. 처음엔 복수가 정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즐거움을 느꼈다. 이게 나야. 자문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서울의 아파트에서 창밖 네온 사인을 보며 돌아갈 수 없어. 이미 시작했어. 킨넌된 감정이 터지려 했다. 하지만 참았다. 관찰했다. 언니의 약점을. 언니의 남자친구, 김민준. 그는 변호사였다. 언니가 유산을 조작할 때 도왔다는 소문. 나는 그를 조사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돈이 들었지만 같이 있었다. 그는 바람 피우고 있었다. 젊은 여자와 사진을 입수했다.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 바로 보내지 않았다. 기다렸다. 언니의 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까지.
클럽의 이벤트. 언니가 주최한 골프 대회. 나는 참석했다. 언니가 나를 봤다. 또 왔어. 포기해. 하지만 나는 웃었다. 언니, 재미있네. 대회 중 나는 민준을 만났다. 언니 남자친구시죠? 좋은 분 같아요. 그는 당황했다. 그날 밤 익명으로 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 당신의 신뢰는 무너질 거야. 언니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녀는 울었을까? 아니, 화냈을 거다. 다음 날 언니가 전화했다. 너지. 이 사진 너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언니, 피곤한가 봐.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죄책감. 이게 맞아. 하지만 상기했다. 언니가 나를 쫓아낼 때의 그 얼굴. 맞아. 계속해. 복수는 이제 감정 조작이었다. 언니를 불신하게 만들기. 언니와 민준의 관계가 흔들렸다. 소문이 돌았다. 언니는 클럽에서 더 공격적으로 됐다. 회원들을 설득해 내 멤버십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막았다. 내 지분 때문. 언니는 의심했다. 누가 날 방해해. 그녀는 탐정을 고용했다. 나를. 하지만 나는 이미 데뷔했다. 모든 트레이시즈를 지웠다. 언니, 내가 똑똑하다고? 나도 배웠어. 내 인생이 변했다. 친구가 없어졌다. 복수에만 집중하니. 카페 일도 그만뒀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복. 없었다. 이게 승리야. 밤에 생각했다. 언니의 고통을 상상하며 위로받았다. 하지만 그 위로가 나를 더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인간성을 잃고 있어. 도두. 한 번은 언니 집 앞까지 갔다. 용서할까?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아니, 끝내. 언니의 사업이 흔들렸다. 파트너들이 떠났다. 클럽의 영향.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이 제안은 안 돼요. 대리인이 말했다. 언니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 갔다는 소식. 미안했다. 조금. 하지만 내가 나한테 한 거야. 자신을 설득. 복수가 깊어졌다. 언니는 이제 나를 직접 대면했다. 카페에서. 지은아, 그만해. 내가 한 짓 다 알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 아니, 진심 같았다. 나는 차가운 미소. 언니,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소리쳤다. 클럽 지분, 내 거지? 민준 사진도 너,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직감. 그 순간 내 심리가 무너지려 했다. 언니를 사랑했어. 왜 이렇게 됐지? 추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강남공원. 하지만 그 추억이 분노를 키웠다. 내가 배신했어. 나는 말했다. 증거 있어. 언니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사과. 너무 늦었다. 임시 사과야. 믿지 마. 내 아내 목소리. 나는 계속했다. 클럽의 재정 보고서를 조작했다. 아니, 드러냈다. 언니의 비리가 있었다. 세금 탈루. 탐정이 찾아냈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 언니는 조사받았다. 뉴스에 나왔다. 이수민, 세금 문제, 그녀의 명성이 추락했다. 클럽 멤버들이 등을 돌렸다. 언니는 반격했다. 똑똑하게.
내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의 유언장 조작을 나 탓으로 돌렸다. 동생이 서류를 훔쳤어 소문 퍼뜨렸다. 나도 조사받았다. 경찰서에서. 이지은 씨, 설명하세요. 긴장됐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나는 대응했다. 내 변호사로. 무고야. 하지만 그 과정이 나를 지쳤다. 이게 가격이야. 복수의. 밤에 악몽을 꿨다. 언니가 웃으며 나를 찌르는. 깨어나 울었다. 나는 누구야? 인성의 상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언니의 사업이 파산 직전. 그녀는 클럽 지분을 팔려 했다. 하지만 구매자가 나였다. 대리인을 통해 만났다. 클럽 사무실에서 언니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구매자 대표가 말했다. 이지은 씨의 지시입니다. 언니의 얼굴. 충격. 너, 어떻게, 나는 말했다. 언니, 이 클럽은 원래 내 거야. 내가 뺏은 거지.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제발 그만해. 그 순간, 도두.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내 고통이 내 고통만큼 돼야 해. 나는 서류를 찢었다. 팔지 마에 파산하게 더. 언니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자매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자매. 내가 지운 거야? 언니의 파산이 시작됐다. 클럽은 문을 닫을 위기. 회원들이 떠났다. 언니는 집을 팔았다. 강남 아파트.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삶, 나처럼. 하지만 나는 올라갔다. 주식으로 부를 쌓았다. 새로운 회사 설립. 하지만 기쁨. 없었다. 이게 복수야? 빈 승리. 언니를 관찰했다. 그녀의 SNS. 이제 비공개. 하지만 해킹했다. 아니, 친구 통해. 그녀는 우울했다. 모든 게 끝났어. 일기처럼. 미안함. 조금.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자신을 다독. 반격. 언니가 소송 걸었다. 지분 불법 취득. 하지만 증거 부족. 법정에서 만났다. 언니의 눈 증오. 너는 괴물이야. 속삭였다. 그 말에 흔들렸다. 맞아. 내 덕분에 재판은 내 승리. 언니는 패배. 그 후 언니의 삶이 무너졌다. 민준과 헤어졌다. 친구들 떠났다. 홀로. 나는 보냈다. 익명 편지.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그녀는 병원 입원. 우울증. 내 심리. 변형. 즐겨? 아니, 필요해. 하지만 밤의 후회.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 복수는 중독. 클럽을 재개장. 내 이름으로. 파티 열었다. 언니 초대. 그녀 왔다. 마른 얼굴. 축하해. 말했다. 하지만 눈에 독 나는 미소. 언니, 앉아. 그날 마지막 조작. 언니의 비리를 공개. 클럽 뉴스레터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죽었다. 언니의 끝이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그만해. 죽을 것 같아. 울며. 나는 차갑게. 내가 나한테 한 만큼. 하지만 안에서 갈등? 이게 너무해? 그녀는 털어놨다. 아버지 유언. 내가 조작했어.
미안해, 진심. 나는 흔들렸다. 왜? 질투. 내가 자유로워서 그 말에 의해? 조금. 하지만 늦었어. 나는 용서 안 했다. 대신 도왔다. 익명으로. 병원비. 하지만 왜? 인간성 남은 거? 언니는 회복. 하지만 삶은 변함없음. 나는 성공. 하지만 홀로. 이게 승리. 복수의 가격. 친구 없음. 사랑 없음. 괴물 됐어. 마지막. 언니가 사라졌다. 해외로. 나는 클럽 주인. 하지만 매일 물음. 이게 옳았나? 아니, 물음이 아니다. 사실. 나는 변했다. 영원히.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파괴했나?